다음날 0시, 효력 시작도 다음날 0시, 다음날 옆 가게가 조용해야 된다. 옆 가게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된다.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기본을 탄탄히 다지시고 그다음에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시면 문제 푸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죠. 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빰빠바밤빰빰빰빰빰빰 고생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고요. 그러니까 그 농진법 두 문제 중에 이제 그 한 문제 해당하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뭐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아주 깊은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양이 많아서 그렇죠. 공법은 양이 많고, 두 번째로는 처음에는 그 소련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기가 어렵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3장에 농지의 이용이 있는데요. 농지의 이용에 제1절은 뭐 나온 적이 아예 없습니다. 농지의 이용, 농지는 잘 이용해야 된다. 뭐 그런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528쪽에 제2절 대리경작자 지정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농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먼저 그런 취지인 거예요. 어느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가 있는데 A 소유자가 농사를 안 짓고 있다고요. B 정당한 임차인이 안 짓고 있다고요. 놀리고 있다고 판단하면 관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사람을 집어넣어서라도 C가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라. 그래서 C를 집어넣어서라도 농사를 짓게 하는 겁니다. 농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A, B를 대신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대리경작자이죠. 그러면 돈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핵심적인 거는 대리경작자 지정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농사 안 짓고 있죠. 지정할 겁니다.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정을 하는 겁니다. 농사 안 짓고 있으면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겁니다. 해야죠. 바로 첫 번부터 지정을 해버리면 A나 B가요. 무슨 소리 농약 사러 갔다 왔는데 그러면 또다시 취소해야 되고 그러면 또 C는 무슨 소리 농사 지으라고 해서 다 준비했는데 일이 복잡해지는 거죠. 지정 예고가 있습니다. 굵은 1번, 동그라미 1번 시군구는 유기농지, 놀리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소유권자, 임차권자를 대신해서 농작물을 경작할 자, 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경작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시군구는 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하려면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대리경작을 하려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된다. 즉, 나쁜 농업인, 농업법인을 빼고 지정해라. 착한 농업인, 농업법인 중에서 지정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취지면 됐지. 1번부터 6번 읽지 마시고요. 다음 쪼개점, 6번 아래점. 유기농에 따라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지역의 농업생산자단체 학교, 그 밖에 해당 농지를 경작하려는 자를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다. 농업인, 농업법인 중에서 찾는 게 원칙, 없으면 다른 사람 찾을 수도 있다. 굵은 2번, 첫 방부터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대리경작자 지정의 예고, 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10일 내 이의신청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의신청에 대해서 각 심사에서 결과를 통지하는 겁니다. 첫 방부터 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리경작자 지정의 예고. 대리경작자 지정의 예고 10글자 며칠 내 이의신청이요? 10일 내 이의신청이죠. 아니면 대리경작자의 지정 예고 10글자 채워야죠. 대리경작자 지정 예고 그러면 곤란해집니다. 9글자 안 돼요. 이의신청은 행정쟁송의 법원의 행정소송, 상급청의 행정심판, 처분청의 이의신청인 거죠. 이의신청은 이런 거라고요. 관청에 뭔가를 통지를 받았습니다. 왜요? 뭐 법대로 했는데 왜 뭐가 문제래요? 그게 이의신청이죠. 처분청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국토계획법, 토지걸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런 불허가 처분을 한달고 1월 내 이의신청이 있죠. 이행강제금, 국토계획법, 농지법, 돈 내라, 3글자, 30일 내 이의신청, 대리경작자 지정의 예고, 10일 내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시군구는 대리경작자 지정하려면 예고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 대리경작자의 지정 예고에 대해서 10일 내 이의신청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 절차들이 이어지겠고요. 굵은 3번, 대리경작. 대리경작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으로 한다. 농사는, 씨앗을 뿌리든 아니면 옮겨 심든, 씨앗이나 옮겨 심은 게 그 자리에 있는 병충 애들하고 친해져야죠. 그런데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요, 뿌리 내리고, 자기 터 잡고 하는데 기본이 3년입니다.
그래서 농지법에 농사는 3년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수확량 10%를 토지 사용료로 내야 된다. 이 사람 대신에 C가 농사 짓고 있으니까 10%는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3절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자유전에 어긋나는 거죠. 따라서 굵은 1번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동그라미 1번 경자유전이 원칙, 구조 아래 자경이 원칙, 위탁경영, 예외적 허용, 임대차, 사용대차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고요.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자기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임대차가 뭐예요? 뒷짐 주고 다니면서 돈 빌려주고요. 뒷짐 주고 다니면서 이거 농사는 잘 되는가? 왜 지난달 임대료 안 들어왔대? 뭐 그러고 다니는 게 임대차잖아요. 이건 경자유전에 어긋나는 거니까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그 사유 갖고 나온 적 많지 않아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다음 쪽 5번에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 하려는 자에게 임대 사용돼 또는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 사용돼. 뜻은 뭐냐면 기억번역 주말체험 영농을 권장 확대하겠다고요. 그래서 A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으로 빌려주겠다고요. 할 수 있고 니은은 A가 사업자한테 주말체험 영농 모집 사업자한테 빌려주고요. 그러면 그걸 갖고 D가 알아서 주말체험 영농 할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작은 8번 법 개정으로 추가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온대 지방이 아니죠. 4만 4원 6월 말부터 7월 초에 장마가 내리고 이제 온대 기후가 아니라고요. 아열대 기후이죠. 기상청에서 대한민국은 아열대 기후라고 확정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발표했죠. 몇 년 전에요. 그래서 8번 자격 농지를 이모작을 위해서 8개월 이내로 임대 사용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끔 좀 아시아 지방에서 이모작, 3모작 하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모작이 가능하다고요. 앞뒤 준비가 필요하니까 8개월 이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3번 유기종에 불구하고 농지를 임차, 사용대차, 아니 임차인, 사용대차이니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는 시군과 농림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는 거죠. 빌려줬는데 농지를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끝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굵은 2번 임대차, 사용대차 계약은 거의 대부분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과 같고 어느 곳은 글자 한 글자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약자를 보호하자는 거죠.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다 똑같이 가는 거고요. 기간만 하나 보시면 532쪽에 굵은 3번 동그라미 1, 2번만요. 동그라미 1번 이모작을 위해서 8개월 이내로 임대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농사는 3년이라고 그랬죠. 2번 이하는 기간만 3년이지 그 주임법 내용과 똑같습니다. 임대차 기간 정하지 않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위에 불구하고 임대인은 질병 등 대통령지 않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고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주임법 그 취지로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 쪽이요. 534쪽에 사장 농지의 보전이 있습니다. 농지는 농사짓는 땅으로 길이 보전하세인 거죠. 거기다가 농지를 마구제비로 콘크리트 붓고 나면 그러면 농지가 다 훼손되고 그러면 신토부리만의 문제가 아니죠. 농지는요. 어디 미국 밀가루 먹어서 두드러기 난 사람은 얼마나 있냐고요. 꼭 신토부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땅, 우리 곡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후 환경, 우리 생활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장마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온대의 특성은 없어졌지만, 비가 여름에 엄청 내리는 거죠. 1년 동안 내리는 비에 88%가 딱 그 보름, 그 앞뒤로 내리는 겁니다. 논이 없으면 그 많은 물이 다 강 따라서 바다로 다 흘러나가고 나면 1년 내내 퍼석퍼석한 땅이 돼서 우리나라가 사막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황사가 태평양으로 날아갈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농지는 아주 생활에 중요한 거라고요. 또 논이 있으니까 여름에 깨구리가 있고 잡아먹는 비아미도 있고 잡아먹는 새도 있고 또 그것을 또 잡아먹는 모도 있고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거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아무튼 있는 거고요. 논은 우리 생활 환경에 기후 환경, 생태계 환경에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논밭은 가능하면 최대한
없애지 말자고요. 그런데 대한민국 산업화는 이미 끝났고요. 계속 토지 이용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없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마구잡이로 없애서는 안 되고 농지는 보존하는 게 원칙, 특별한 경우에만 없애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1절 농업진흥지역과 제2절 농지전용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는 농사짓는 땅 콘크리트 붙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농업진흥지역이고요. 물론 사람 사니까 조그만 콘크리트는 들어갑니다만 아파트 그런 상가 그런 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2절 농지전용 제한, 그러니까 농지를 없애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농지전용, 농지를 없애는 거죠. 농지전용은 금지되어 있다. 허가받으라. 그다음에 이제 허가받아서 농지전용이 꾸준히 일어나겠죠. 등등등 후속 조치들이 있게 됩니다. 제1절 농업진흥지역이요. 굵은 1번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구분, 표의 밑에서 둘째 줄, 그러니까 그 표 전체예요. 국토의 개발과 보존에 대한 결정,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이죠. 그러니까 그런데요. 밑에서 둘째 줄, 농지법은 시도지사이죠. 대도시장 빠지는 이유는 그러니까 성남평야, 수원평야 없으니까 대도시장 빠지고 시도지사가 정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이요. 535쪽에 표가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농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는 아까 보셨듯이 따로 지정하는 게 아니죠. 그냥 농사 짓고 있으면 농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는 농사를 제대로 지어보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고요. 그러면 그게 아닌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맨농지가 있습니다. 누가 지정한다고요? 시도지사가 지정하죠. 농업진흥지역을 둘로 나눠서 운영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과 그러니까 농업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흥지역 안에 진흥구역. 그러니까 뭐 법 흐름이 좀 깔끔하지는 않고요. 다음에 이름이 진흥구역과 보호구역. 그러니까 땅에 이름 붙였습니다. 행위 제한하는 거죠. 어느 곳은 콘크리트 3덩어리가 들어갈 수 있고 사람이 손대는 거예요. 어느 곳은 5덩어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농업보호구역이에요. 그러면 콘크리트가 많이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요? 우리 상식하고 다르다고요. 보호구역에 5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호구역에 5가지가 들어가고요. 여기가 3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쪽이 진흥구역이 더 콘크리트 붙지 마라. 뭐 하는 곳이니까? 농업을 진행하는 곳이니까요. 농업진흥구역, 농지가 집단화된 거죠. 그러니까 논밭이 쫙 깔린 곳이요. 김제평야, 김포평야 같은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농사 짓는데 필요한 시설은 들어가고요. 사람 살죠. 사람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김제역 있어야 되죠. 이러저러한 공적시설 들어갑니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에 물대는 땅, 그러니까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물만 흐리지 않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농업생산 최소한 공적시설에다가 또 거기에는 소득 약하시죠. 이러저러한 소득 증대 시설, 그 다음에 기반시설 충분하지 않죠. 이러저러한 생활여건 개선시설 2가지가 더 추가로 들어가서 5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5덩어리인 건데요. 묶어서 5가지가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1-1번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동그라미 2번 시도지사는 어찌고 저찌고 그러니까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그러니까 심의 거쳐 결정이 대부분이죠. 뭐 여기는 시도지사가 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농림부 장관의 승인도 받아서 지정한다. 동그라미 3번 농업진흥지역은 녹관농자를 대상으로 한다. 당연한 얘기죠. 주상공에다 지정할 리가 없고요. 또 특별시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서울에다 농사 짓자고 할 리는 아니죠. 그래서 녹관농자 주상공 아니고 서울 아니다는 겁니다. 1-2번 구분 1번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진흥을 도모해야 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참고는 참고고요. 축구장 10개, 7개, 3개 정도는 되어야 논밭이 그래도 쫙 깔렸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농지가 집단화된 땅, 논밭이 쫙 깔린 게 농업진흥구역. 2번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보호가 아예 땅 손대지 말자가 아니라 농사 짓기 좋게 농업환경을 보호하는 거고요. 농업 주변에서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들어가게 됩니다. 1-3번 지정 절차요.
그러니까 표에서 보시면 첫 번째 칸에 그러니까 둘째 줄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민의견 청취, 그러니까 공람 절차는 거치는데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하고 의견을 듣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에게는 신문 광고를 내고 의견을 듣는다고요.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시도자는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려면 시군구로 하여금 그러니까 농지를 조사하고 지정계획, 보좌하는 지정계획도를 작성하도록 한다. 동그라미 2번. 시도자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변경 해제하려면 토지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개별 통지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넓게 공고 등을 통해서 의견을 청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절차 생략하고요. 굵은 2번 행위제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과 최소한과 공적시설 들어갈 수가 있고요.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생산 최소한 공적시설에 소득증대시설, 생활여건 개선시설이 추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둘째 줄에 있는 최소한 시설은 이제 저쪽이요. 농지전용 신고하고도 이어지니까 그걸 보도록 하시죠. 양쪽에 허용되는 거죠. 사람은 살아야죠. 그러니까 농업인, 어업인 주택이 있어야 됩니다. 아파트 같은 거 아니고요. 따로 정해진 주택이 있습니다. 일단 사람 사니까 소, 돼지도 같이 살아야죠. 농업용, 축산업용, 어업용 시설. 2번 집이 있고 집 마을이 있으니까 마을회관 들어가야죠. 어린 놀이터, 마을회관 등 공동생활 편익시설. 3번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 농산업 관련 시험 연구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요. 최소한 시설은 그 앞글자를 따서 외우시기보다는 그 취지를 이해하시면 되죠. 뭐 언제요? 텔레비전에서 가끔 보셨잖아요. 텔레비전에 농지법 나왔어요. 6시 내 고향이요. 6시 내 고향 그 들어가는 마을 그대로요. 집이 있죠. 그러니까 농업인 주택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소, 돼지도 같이 살아죠. 농업용 시설 들어가고요. 집이 있고 마을이 있으니까 마을회관 등 공동생활 편의시설 들어가야 되고요. 정미소 있어야죠. 가공처리시설. 그다음에 종자 연구라든지 병충해 방제 그런 시험 연구시설을 을지로에다가 지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김제평야에 당연히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6시 내 고향 떠올리시면 되는 거죠. 문장이요. 2-1번. 그러니까 2-2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농업 2-2번. 농업보호구역은 보호 5가지요. 동그라미 1번. 농업진흥구역에 사용되는 세 덩어리. 농업생산 최소한 공적시설에 동그라미 2번.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몇 가지 시설. 그러니까 몇 가지 시설이면 됐죠. 동그라미 3번.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2-3번 농지법에 걸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그라미 1번 해설. 행위제한 강한 쪽이 330 이하로 걸치면 행위제한 약한 쪽으로 풀어준다. 뭐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더 크고 작고가 아니고요. 진흥지역과 아닌 땅이 걸렸는데 이쪽이 330 이하면 약한 쪽으로 풀어준다. 그러니까 여기가 1, 여기가 500, 300, 800이 500, 300 걸려있으면 약한 쪽으로 풀어준다. 여기가 100, 300 걸려있어도 330 이하가 걸려있으면 약한 쪽으로 풀어준다. 1, 300 걸려있어도 약한 쪽으로 풀어준다. 그러니까 700, 300 약한 쪽으로 풀어준다. 100, 300 약한 쪽으로 풀어준다. 1, 300 약한 쪽으로 풀어준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굵은 3번 농업진흥지역 농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은 농업종사에게 농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그 개인들로 보면은 규제가 큰 거죠. 이제 아이고 나 농사 그만 지을란다 하는 사람들 내 땅 사가라 할 수도 있고 또 관청 쪽에서 보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농지가 워낙 규모 자체가 단위 규모가 작다고요. 세분화되어 있다고요. 조그만 땅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사들여서 큰 덩어리로 만들어야 대규모 영농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다. 그런 두 가지 주체가 같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다음에 539쪽에 2절 농지전용 제한입니다. 농지는 소중한 것이요. 함부로 손댈 수 없다는 거죠. 농지 전용. 그러니까 농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바꾸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콘크리트 공장, 그러니까 콘크리트 덩어리 올리는 걸 농지전용으로 볼 수가 있죠. 농지전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허가받아야 되죠. 농지는 소중한 것이요. 어디까지 올라가세요? 농림부 장관까지 올라가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받지 않고 전용할 수 있다. 세 가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좀 이따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농지전용 신고요. 협의요.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협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지전용 신고요. 신고만 하고 전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험공법, 우리 시험공법의 모든 신고는 다 누구에게요? 시군구에게요. 그 신고서 하나 내러 농림부 장관한테 가려면은 세종시까지 가려면 어디 저 산골마을 바닷가 그 섬마을에서는 3박 4일, 2박 3일 걸려요. 안 되는 거죠. 신고는 시군구에게. 두 번째, 신고서만 띡 내고 콘크리트를 부을 수 있는 경우는 많진 않겠죠. 지금 앞에서 보셨던 거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두 구역 다 허용되는 저 최소한의 시설에 그러니까 딸기라든지 그러니까 뭐 메롱, 메롱은 좀 그래도 버티기도 하죠. 뭐 특히 복숭아 이런 거는 날짜 지나면 같이 그냥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수산물 유통시설, 그다음에 경사농지는 농사 짓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상 세 덩어리는 그러니까 신고만 하고 전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농지 전용을 합니다. 농지가 없어지는 거죠. 농지가 없어지고 사막이 될 수가 있으니까. 또 달리 보면 떼돈을 버는 거죠. 건물 못 짓는 땅, 농지는 비싸요, 싸요? 싸죠. 예를 들면 10. 허가받아서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 되면 100. 그러니까 10배는 뛸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지를 일정 규모로 유지해야 되겠다. 농지를 일정 규모로 보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떼돈을 버니까 돈을 내시라. 농지보전 부담금. 농지법 역시 5년은 쫓아갑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5년은 쫓아가죠. 2년, 4년, 5년. 농지법도 5년 쫓아갑니다. 허가 협의 신고했으면 그대로 쓰라고요. 몇 년요? 5년요. 5년 지나면 농지법 빠이빠이.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5년 내 그러니까 용도 변경 할 때면 그러니까 승인 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농지 전용입니다. 그러니까 농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어느 누가 공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경비초소 컨테이너 박스를 놔야 되는데 자리가 없네요. 고구마밭에다 잠깐 놓자고요. 그러니까 농지는 농지로 써야지 경비용, 초소용으로 쓰면 안 되죠. 다른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 지 마음대로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금지돼 있고 허가받아야 되죠. 근데 컨테이너 박스 걷어내면 다시 고구마 농사 지을 수 있잖아요. 다른 용도로 잠깐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건 누구한테 허가를 받고요. 시군구에게 허가받고 협의 역시 시군구와 합니다. 농지가 없어질 때는 농지보전부담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농지로 돌려놔야죠. 복구비. 복구비 갖고 시험 나온 적 한 번도 없고요. 타용도 일사용 허가 받는 사람은 농지보전부담금 내야 된다. X요. 농지보전부담금은 어디 경우에만요? 농지 전용 때만 내는 거죠. 다 됐습니다. 이 일시 잠깐 동안 쓰겠다는 그 기간이요. 그 다음에요. 여기 허가받지 않는 것, 허가받지 않고 농지 전용한다. 두 가지. 뭐 그것만 더 추가하면 다 됩니다. 539쪽이요. 1번 농지 전용 111 농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농지 전용은 농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외의 용도로 쓰는 것. 동그라미 2번 농지는 소중한 것이요. 농림부 장관까지 올라가서 농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112 농지 허가받지 않고 전용할 수 있다. 5가지. 1, 2, 3은 뻔한 거라고요. 1번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합니다. 다른 법률이요. 국토계획법 도시공계획 시설사업이요. 개발법 개발사업이요. 뭐 누가 정비사업에 정비사업 하는 곳에 농지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서울에도 농사는 짓고 있죠. 농사 짓는 땅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아무튼 그쪽 법에서 처리가 다 끝났어요. 근데 이쪽 법에서 농지 허가를 또 받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농지로 농지 협의를 거친 농지나 아예 협의거리도 아닌 농지, 협의장에서 제외되는 농지. 허가받지 말라고 협의가 있잖아요. 협의를 하고 허가를 또 받을 리가 없죠. 3번 농지전용 신고. 허가받지 말라고 신고가 있잖아요. 신고하고 허가를 또 받을 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1, 2, 3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시시콜콜 별별 세부적인까지 써놓은 거죠. 4번 산지관리법 산지조정 허가를 받지 않거나 산지조정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번 하청법 하청관리청 허가를 받고 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위해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지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산지가 있는데 나무 자라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러니까 산지를요. 거기를 불법으로 훼손하고 거기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싹 비워내고요. 어디요? 북한산 어디요? 설악산 어디요? 뭐 아무튼 그 지역의 중요한 산을 다 해요. 불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고 땡땡 그러면 안 되죠.
이 사람 적발해서 혼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나무를 심어야죠. 아무튼 농사 짓고 아까 3년 미만이면 농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3년 지나면 농지가 됐습니다. 농지를 다시 산지로 돌리는 거죠. 여기서 농지는 없어진다고요. 농지는 없어지는 거지만 적법하게 산지 산림을 회복하는 거니까 이쪽 허가를 받을 리가 없는 거고요. 금지되어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5번 그러니까 농지법 허가보다 사천관리청 허가가 더 셉니다. 낙동강 누구 개인 손대나요? 한강 손대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쪽 허가가 더 세다. 그러면 이쪽 허가가 필요 없다. 1-10번 농지전용 협의 주무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청은 농림부 장관과 농지전용 협의를 한다. 괄호요. 농지에 다음 결정을 하면 농지는 당연히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아래 결정이 농지전용 결정에 해당하고 아래 결정하기 전에 농지전용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첫째 줄이요. 1번이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정하거나 두중계획설 결정할 때 해당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농지 없어지는 거죠. 근데 단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그건 아예 농지전용 협의거리도 안 된다. 그러니까 2번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정할 때 농지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계획관리지역, 녹계, 개발 가능 땅인데 지구단위계획 구역 두 곳 빼기 개발하자는 거잖아요. 그래 농지 있더라도 농지 없어질 거죠. 3번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농지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 형질변경 허가, 농지가 없어질 거죠. 동그라미 2번이요. 관청만 협의할 수 있죠. 농어촌공사, 지방공사는 관청이 아니니까 협의할 수 없고 뭘 받아야 되는 거고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1-3번이요. 농전용 신고, 최소한 유통 경사농지, 전용이 신고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농지를 다음 시설 부지로 전용하려면 시군구에게 신고한다. 그러니까 시험공법의 모든 신고뿐만이 아니라 한 발 더 나가면 대한민국 행정법의 99% 신고는 시군구예요. 신고만 하고 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간단히 하면 되지. 관청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문서 주고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세종까지 왔다 갔다 할 일은 아니죠. 동그라미 1번 다섯째 줄이요. 그러니까 유통차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아까 붙였던 최소한 시설과 같은 겁니다. 농업인주택, 어업인주택, 농축산업용시설, 가공시설, 유통시설이 있는 거고요. 2번 어린 놀이터, 마을회관 등 공동생활 편의시설. 3번 농수화 관련 연구시설, 어업용시설 등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경사율 15% 이상 농지 전용하려면 신고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쪽 보시고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농업인 주택이 있는데요. 농업인 주택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안 된다고요.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542쪽의 둘째 줄이요. 참고. 농전용 신고 대상 농업인 주택은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해야 되고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 허용되며 부지 면적 660 이하여야 한다. 농업진흥지역 바뀌고 무주택이어야 신고, 나머지는 허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1-4번 농지 전용이요. 농지 전용해서 농지가 없어지니까 농지를 일정한 규모로 만들어야 된다. 당신 때문에 없어지니까 돈 내라. 농지보전부담금이죠. 동그라미 1번 허가든 협의든 신고된 의제되는 과정을 거쳤던 농지 전용에 관련된 사람은 다 부담금을 내야 된다. 둘째 줄 농지보전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 운용관리하는 자 농림부 장관에게 내야 된다. 동그라미 3번 농지 전용하는 자는 부담금 전부 일부를 농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신고 전까지 납부해야 된다. 먼저 이 돈부터 내라고요. 이 돈부터 내고 그 다음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아가라 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1000제곱미터를 전용한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냈다고 치자고요. 근데 여차 사정으로 500만 했으면 300만 하기도 했으면 700은 돌려줘야죠. 그 얘기입니다. 감면, 환급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5번 감면도 있는데 세부주 규정 빼고요. 동그라미 6번 넷째 줄점 둘째 줄 개별 공시가의 30%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 가산금 나오고요. 세법에서 아시는 거죠. 기간 지나도록 안 내면 체납된 농지보전 부담금의 3%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등이 있습니다. 중가산금 이런 거야 세부적인 운영의 문제인 거죠. 1-5번이요. 허가받거나 협의했거나 신고했으면 5년 동안은 쓰라고요. 계속 써도 좋고 5년 딱 되면 농지법 빠이빠이 그 다음에 이제 알아서 하라고요. 근데 5년 내 용도 변경하려면 승인받아라 그 얘기죠.
굵은 2번 타용도 일사용 허가와 협의가 있습니다. 얘는 농지전용이 아니라고요. 일사용 기간이 있고 그러니까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왼쪽 간여, 그러니까 간이 시설, 그러니까 황태덕장 또 아니면 오징어 건조장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짝 마른 오징어가 맛있어요. 반쯤 마른 오징어가 맛있어요. 반쯤 마른 오징어가 맛있죠. 반건조하지 마시고요. 반쯤 마른 오징어 몇 글자요? 7글자. 7년이죠. 현장 사무소는 필요한 기간이요. 채굴하자고요. 돈 되는 게 뭐예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김중배 다이아몬드. 5글자인 거죠. 5년입니다. 오른쪽 칸요. 연장할 수 있다고요. 반쯤 마른 오징어 맛있을 때 다 먹었으면 좋았는데 놔뒀는데 시간이 지났네요. 그러면 이제 마른 오징어가 되는 거죠. 5글자 5년이요. 다이아몬드 캤으면 그 다음 뭐하고요? 금땡이가 그 다음 돈이죠. 금땡이 캐자나자고 캐자고요. 금땡이 3글자 3년입니다. 됐습니다. 동그라미 2-1에 동그라미 2번 문장이요. 그러니까 농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일사용하려는 자는 일정 기간 사용하고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군구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셋째 출점, 국가 지방은 시군구와 협의한다.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건축허가 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 축산업용시설, 농수산물, 간이, 처리시설인 거고요. 건축법에서 건축물은 싹 허가받는 게 원칙, 그 가벼운 몇 가지는 신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 신고가 아니라는 게 건축물이 아니라고요. 지붕이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징어 건조장 등을 들 수가 있고 2번 해당 주목적 사업을 위해서 현장사무소, 부대시설,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할 때 3번 대통령자는 토속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입니다. 동그라미 3번 타용도 일사용 기간 아까 보셨고요.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타용도 일사용 기간을 통산 다 합쳐서 다음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2번 복구 비용의 동그라미 1번 타용도 일사용 허가는 농지 전용이 아니니까 농지부담금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복구비 애착하게 할 수 있다. 그것 갖고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됐죠?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굵은 3번이요. 뭔가 위반하면 그러니까 조치명령을 때리겠죠. 3-1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넷째 축구 때 할 수 있다. 위반 상황 그러니까 또한 위반의 정도 위반 적발 시점에 따라서 이러저러한 조치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동그라미 1번 농림부 장관 시군구는 농지전용 허가, 농지 타용도 일사용 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 다음에 해당하면 허가 취소하거나 공사중지 때리거나 조업정지 때리거나 사업규모 축소명령 때리거나 그러니까 변경명령 때리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번부터 7번까지가 있는데 7번만요. 허가받은 자가 관계공사 중지 등 이 조치명령 위반, 중지, 정지, 축소, 변경, 명령을 때리는 거죠. 조치명령 위반한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 경우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생략하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표 아까 보셨던 거였죠. 허가 취소해야 된다. 건축법 1년 내에 착수하지 않거나 완료 불가능. 농지법 조치명령 위반 때를 허가 취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 동그라미 1번에 작은 6번 둘째 줄에 2번 작은 7번에 3번 요것만 취소해야 된다. 조치명령 위반 때 허가 취소해야 된다. 이것 갖고 5번이 나온 겁니다. 농지법 5번 나온 거는 엄청 중요한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뒤에 3-2번 이러저러한 처분을 하려면 그 사람 얘기 들어라 청문 안 하면 대집행할 수 있다 등등이 있겠죠. 다음에 위반하면 신고하면 포상금 등이 있고요. 다음에 4-1번 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 그러니까 농지는 전답과수면 농지죠. 또 다른 형태로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그건 전답과수로 가고 농지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농지를 전답과수 아닌 쪽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요. 그건 금지. 특별한 경우에는 전답과수원 외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1번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농지가 아니게 됐잖아요. 전답과수원이 아니게 됐잖아요. 됐습니다. 그 아래 내용 갖고 나온 적이 없고요. 여기까지이죠. 자, 그래서 548쪽까지 오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이렇게 해서요. 심화이론 과정도 보셨고요. 그 심화이론 과정을 보시다가도 또 필요하시면 기본이론도 한번 반복해서 보시고 조금 그 배속을 높여가실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합격에 아무 지장 없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또 다른 과정으로 다르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